안녕하세요. 밴쿠버 종합부동산 오세환 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개정된 양도세 관련된 개정법, PTT, Property Transfer Tax, 자, 어떻게 캡이 올라갔으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말미에 연결을 시켜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플리핑 텍스,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플리핑 텍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집을 단기간에 다시 팔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야만 불필요한 텍스를 부과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잘 숙지하셔가지고 내년 1월 1일 전에 구매하실지 그 이후에 구매하실지 결정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플리핑 집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확 바꿔가지고 단기간에 집을 내놓아서 파는 것을 보통 플리핑이라 그러네요. 이것이 투기적인 관점에서 많이들 보시는데 또 혹은 집을 좀 사시다가 이렇게 잘 갖고 와서 이렇게 파시는 걸 꼭 나쁘게만 또 볼 일인가, 일종의 재테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희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플리핑 텍스들이 많이 없을 때는요, 주택을 사서 아주 재주 있게 잘 수리를 해가지고 예쁘게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켓 상황도 좋을 때는 큰 돈을 버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세금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탁월한 재주가 없으면은 사실 큰 돈 만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팬데믹이 지나고 2023년부터 다시 마켓이 핫해질 때, 그때 이미 연방정부는 이제 필리핀 텍스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요. 2025년 1월부터는 주 정부도 여기에 과세해서 이제 필리핀 텍스를 부과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필리핀 텍스는 사실 집값 상승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필리핀 텍스, 징벌적 과세가 주정부에서도 생기고 연방정부에서도 생기고 왜 이럴까요? 일단은 캐나다의 주택 가격의 가장 큰 상승 요인은 외부 인구의 유입입니다. 캐나다 전체로 봤을 때는 1년에 100만 명 가까운 우리나라의 광역시의 시민에 가까운 그 정도 인구가 들어오게 되고요. BC주만 해도 2, 30만 명씩 들어오니까는 그런 분들이 다들 이제 주거가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주택 가격과 렌트 가격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인구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되고, 자, 가격이 상승되니까 요 상승장에서 차익을 남기려는 투자자들이 나타납니다. 자,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분양받아서 두 채, 세 채 받아서 렌트를 주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면 또 팔기도 하고, 자, 이런 투자가 일어나면은 또 매물이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요즘에는 마켓이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1년에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밴쿠버가 가열 시장이 됐었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유입 인구를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이때까지 트렌드로 봤을 때 요즘에는 뭐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좀 줄인다 이런 트렌드가 있긴 한데, 그렇지만 아직도 100만 명 가까운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인구 유입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유입을 줄이기보다는 투기 심리를 방지해서 한 가구가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하려고, 그 다음에 세수입도 올리려고 이런 세금 저항을 많이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이 블리핑 텍스법도 일종의 투기 심리에 대한 징벌적 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계속 늘어나죠. 제가 봤을 때 한 1년에 하나씩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정부는 2025년 1월 1일 이후로 구매하신 컴플리션 된 집부터는 이것이 바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올 연말이나 그 근처에 집을 구매하실 계획이신 분들은 셀러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컴플리션 데이를 잘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부득이한 일도 1년, 2년 안에 파셔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시길 바라고요. 자, 먼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BC 홈 플립 텍스부터 살펴보면요. 집을 사신 후에 1, 2년 안에 팔아서 차익을 남기실 때 그 차이에 캐피털 게인에 대해서 최대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타 레노베이션 비용 이런 공제되는 부분들이 세부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회계사님과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1년 이내에 파셨을 때는 그 차액 전체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년과 2년 사이에 파실 때는 거기서부터 비례해서 감가되어서 과세가 되겠고요. 2년 이후에 하시면은 필리핀 텍스랑은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요. 사망에 의해서 집주인이 사망하셨거나
부부가 이혼해서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 뭐 장애, 사고, 이런 부분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그 예외 조항에 들어가는지는 회계사님하고 상담이 또 필요합니다. 자, 연방정부는 이미 2023년 1월부터 발효 중인데요. 연방정부에서는 단기간 안에, 1, 2년 안에 집을 플립해서 팔았을 때, 요거는 거주의 행위로 보지 않고 비즈니스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때 생긴 차익,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인컴으로 간주돼 가지고 그 캐피탈 게인 차액의 전액에 대해서 그 텍스 부과되는 비율은 그 기간에 따라서 20%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그 비율은 비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1년 안에 파셨는데 10만 불이 남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10만 불에 대해서 20% 0.1을 곱하시면 2만 불이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1년하고 2년 사이에서는 비례해서 적용되고요. 2년 이후부터는 무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뭐 리얼터비, 뭐 기타 세금, 기타 이사 비용 이렇게 내고 나시면 남는 게 없죠. 그리고 연방정부 세금만 내는 것도 아니고 BC정부 필리핀 텍스는 따로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리핀 텍스를 설명하면서 저희가 집을 사시게 되면 그 고객님들이 다시 파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형을 제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이게 필리핀이라 하면 좀 투기적이고 홈 임프루먼트라 그러면은 약간 집을 좀 밸류업 시켜서 파는 그런 가정이 되고 아무것도 고치시지 않고 그냥 타이밍만 잡아서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대로 싹 몸만 들어오셨다가 그대로 팔고 싹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마켓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전략이 성공하려면 마켓 상황이 그 개인적인 호모의 어떤 플랜하고 생활 플랜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인풋이 없기 때문에 어, 차이가 많이 남겨주면 이제 알짜배기 소득이 되는 거죠. 근데 단점은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시는 동안에 좀 이렇게 뭐 화장실도 좀 예쁘게 하고 살고 싶고 좀 이렇게 부엌도 좀 깨끗하게 업그레이드해서 살고 싶은데 어, 새 집이면 상관이 없는데 좀 오래된 하우스나 이제 싱글하우스나 오래된 타운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사시는 동안에 조금 누리고 사시지 못하죠.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관리해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근데 마켓에 받쳐주지 않을 때는 있는 그대로 팔아서 어떤 우선권을 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 보시면은 살면서 천천히 발품 팔아서 어디서 싸게 사서 그다음에 좀 혼자서 손수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치셔가지고 손품 발품 팔아서 효율적으로 또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파는 시점에서 2년 뒤, 3년 뒤 파는 시점에서 아주 부가가치가 효율적으로 발생돼서 좋은 가격에 파시거나 마켓이 받쳐주면 아주 많이 인프루브가 되겠고요. 마켓이 안 받쳐주더라도 집이 인프루브 됐기 때문에 빨리 팔리고 손해보지 않고 파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시는 동안에도 좀 이제 삶의 질이 상승하죠. 왜냐면 좀 깨끗한 부엌에서 살고 깨끗한 화장실에서 살고 이렇게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좀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이죠. 아니면 주변에 컨트랙터가 좀 이제 친한 분이 이제 믿을 만한 분이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시면서 이제 한 부분 한 부분 고치시는 거죠. 화장실 위에 화장실 고치셨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해에는 또 밑에 화장실 고치시고 데크도 조금 이렇게 어, 만드셔가지고 이제 균형을 잘 맞추셔가지고 집의 부가가치를 높여셔가지고 그렇게 파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아주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메인으로 하시는 일을 끝나고 집에 와서 아니면 주말에 부지런하게 이제 고치시고 이제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투기라기보다는 어떤, 재테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플리핑하고 이제 개념 접근이 비슷한 건데요. 아니, 처음부터 이 집을 허름하고 포텐셜 있는 집을 사셔가지고, 어, 프레임이 좋고 땅이 좀 있고 막 이런 집들은 이제 연식만 오래된 집들 이런 집들은 싹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단기간에 그렇게 해서 뭐 두 배로 파신다든지 뭐 50% 가격을 올려서 파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예전에 플리핑 텍스들이 많이 생기기 전에는 아주 어, 유망한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기회비용이 큽니다. 기회비용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서 그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누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주도 하실 수가 없고 렌트도 주실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몰개지가 있다면 그런 비용들이 그냥 코스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써서 해야 됩니다. 컨트랙트를. 근데 여기가 캐나다가 이제 기술자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여러 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공사하는 비용이 아주 커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할 때는, 어, 돈을 단기간에 많이 만들 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플리핑 텍스가 이렇게 양쪽으로, 주정부, 연방정부가 이렇게 협공으로 공격할 때는 이게 웬만한 기술 가지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저번 시간 PTT 양도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플리핑 텍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플리핑이란 것에 대한 접근법을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아직 뭐 집을 안 사신 분들도 그렇지만 사셔서 이제 팔으시는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홈 임프루브먼트와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서 요게 뭐 집 팔기 두세 달 전에 이제 어떻게 집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6개월, 1년 뒤부터 찬찬히 준비하시면은 좀 적당한 임프루브먼트와 마켓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어,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타 임프루브먼트에 대해서 의견이 필요하시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세안종합부동산에 연락을 주시면은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